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8일 되는 미국 대선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련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 사태를 제가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실상을 이제 제대로 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명목상 윤석열이었고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집단은 민주당이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이 움직이고 했는데 그 모든 정보를 이미 사전에 민주당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군 내에도 민주당의 세포들이 다 민주당에다가 정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이라는 자가 부끄러운 줄도 알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개 사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갖고 울먹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보면은 이렇게 군 내 사적 연결망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또 사람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껍데기였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모든 걸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정부도 장악하고 군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 민주당이고, 경찰, 검찰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법원도 장악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언론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아스팔트 광장 권력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지금 돌아가는 것은 민주당 판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난 금토 양일간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고 우리 자유연대는 가서 집회를 주도해서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탄핵은 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 협조사항도 있고 해서 약간 일찍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의도 그날 토요일 날 여의도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여의도는 해방구였습니다. 국회 앞 도로는 주요 기관 앞에서 100m 앞에는 집회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냥 뚫려서 집회를 합니다. 경찰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에는 전철도 안 써서 여의도 역까지 걸어갔습니다. 국회의사당 역은 안 써서 여의도 역까지 걸어가는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역사 안에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역사 안에서 구호를 제청하고 다 정치 구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광란의 밤이었습니다. 광란의 밤. 그렇게 광기가 흐르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게끔 만든 자가 이재명이고 민주당입니다. 지금 언론들이 하나가 돼서 주구장창 매일매일 방송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상권 분립 국가에서 행정부 권력도 이제 모든 걸 다 장악했습니다. 정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지는 오래됐지만 정치 독재가 이제 완성이 되가는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말해야 됩니다. 한남동 자택에 직거할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용산에 출근해야 됩니다. 정상 업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당당한 모습으로 결기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면은,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항이 잘못되었다면은 나를 탄핵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법의 심판을 받겠다.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있고 법의 정의가 있다면은 나는 심판받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재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를 아니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계엄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뭐가 있든지, 그 결과가 국민들이 봤을 때 충격적 결과였어요. 뭐 선관위밖에 안 갔으니까 선관위 서버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 뭐 그런 걸 내놓든지, 안 그러면 지금 전공법으로 정면 선고를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받는 기간 동안에 우리 자유진영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저런 전투를 갖고 저 광기 미친 군대를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친 광기의 정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고 그 앞에 수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자유의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선언하고 나를 탄핵하라. 오늘 지금 부산 앞바다에 대한고래 석유 시주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12월 17일 며칠 후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주선도 예산을 삭감해갖고 국회에서 지출을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성공 확률은 20%. 20%는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나라 잘 되는 거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막고 있습니다. 행여나 석유가 나가고 국민들이 환호할까봐 겁내고 있습니다. 행여나 나라가 잘 돼갖고 자기들이 망치고 있는 이 부분에 역풍이 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일어서야 되는데 어제 하루 무슨 일이 있었던가, 우리 자유연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 NGO연합 자유연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치독재 국회 해산, 어제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찬성한다고. 제가 볼 때 이거 국민이 분노해서 100만 시켜갈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에 10만이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 그래서 우리 여기 자유연대 CCTV에도 링크를 걸어주시고, 정치독재 국회 해산, 예,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권 분립 국가에서 상권이 분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이 독재하고 있고 정치꾼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연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시고, 그리고 국회에 당당히 말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를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아내고, 국회가 하는 일이 반국가적 행위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당당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다 생각하면은 헌재 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용기 있는 대통령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순환받는 대통령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비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런 정치 악마들에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급박에도 놀아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나를 탄핵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 그걸 국회가 사사건건 방해하고 반대했다. 결론적으로 여야가 나를 심판한다면 심판하라 그래야죠. 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선언하세요. 저런 무용지물, 식물정당, 저기 희망을 그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국민의힘당을 탈당하고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아무 힘도 없는 국민, 아무 정치 권력도 없는 국민, 그 국민과 함께 나는 나의 정치 생명과 나의 생물학적 생명을 거의 다 걸고 나는 가겠노라 선언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자랑스러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당당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단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격이 바로 서고 저 정치 광인들이 정신을 한순간에도 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만 미쳐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도 미쳐 있고 다 미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시키고 막 구속을 시키고 막 고소를 하고
말 그대로 지금 무법천지에 정치 내란이 일어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내란 중입니다. 정치 내란. 그 정치 반란군에게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마지막 방법인 비상계엄을 선택해 봤지만은 군도 반역을 했고 모두가 반역을 했습니다. 이미 군도 그 군부대도 다 민주당에 장악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전부 다 누설하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도 차기 대통령은 이런 2024년 12월의 경험을 삼아서 통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인사도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무인기가 5대가 왔다 그냥 갈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군 장성 70%를 목을 잘라라 그랬어요. 자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군사훈련 하지 마 하면 예. 9.19 군사합의하고 와도 예. 그게 군인입니까? 단 장성 한 사람이라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훈련하지 않은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고 무인기 5대가 왔다 마음대로 간 그 책임을 물어서 장성을 자르라 그랬습니다. 그 장성을 잘랐더라면은 오늘 대한민국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고 계엄의 작전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작전은 성공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신기일전해서 용산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직무를 용기 있게 수행하기 바랍니다. 예, 어제 밤도 우리 아군 스파이 파워 수고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송화제 변함없이 또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경님, 각희님 그리고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